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사르비아입니다. 오늘부터 제 이름 대신에 우리 채널에도 잘 맞고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예쁜 이름 사르비아를 제 이름으로 대신 쓰기로 했습니다. 이 이름을 써보니까 왠지 제 자신이 사르비아라는 소리만큼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름 하나로 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느낌인데요. 오늘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 즉 자기 연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하고 기대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명한 사실을 많은 경우 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자기만 실수하고 자기만 어렵고 자기만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즉,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다가 자신만이 잘못되었다는 고립감까지 더해져서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 완전히 망했어. 정말 내가 싫다, 싫어. 이 바보야, 그것밖에 못해? 난 실패했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우리 안에 이런 비난의 말들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가끔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성취 기준과 목표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해주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기 비판은 근본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되어 자기 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항상 내가 누구보다 비교해서 나아야 되고 그 기준 역시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외모같이 끝을 가늠하기 힘든 기준들에 의존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곧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더 힘도 세고 더 매력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다시 실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자기 연민이란 바로 이런 자기 비판이나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꾸짖거나 공격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 즉,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들 나처럼 느껴.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누구나 힘들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가 어색하다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고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해주는 가장 따뜻하고 긍정적인 조언과 도움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해줘 보세요. 자신에게 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기 연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도리안 로의 애달아 하지 않기와 다나 폴즈의 판단 없이 자기 보기가 바로 그 시들입니다. 우선 애달아 하지 않기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애달아 하지 않기. 어느 것도 후회하지 말기. 누가 요리사 죽였나 찾기 위해 끝까지 읽던 잔인한 소설도, 지적이고 세련된 당신을 어둠 속에서 질질 짜게 만든 무미한 영화들도, 호텔 주차장에서 당신에게 전곡을 찔려 버림받아 떨고 있던 그 애인도, 혹은 빨간 드레스와 구두를 신은 당신을 차버린 그 사람도, 발가락을 오그라들게 만든 그 사람들도 다 후회하지 않기. 신을 부르고 엄마를 저주하며 거실 소파 위에 개처럼 가라앉아 손톱 물어뜯으며 외로움에 짓눌리던 밤들도, 당신은 김 빠진 맥주병 넘어 연기 자욱한 밤 마시며 더러운 식당 바닥에 붙은 양파 튀김 쓸어 담아야 했지. 써버린 성냥 가득한 주머니에 단추 달랑대는 해진 외투 걸쳐야 했지. 당신은 1000번이나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여기에 도착한 거지. 어느 것도 후회 않기. 놀이기구 불빛이 당신이 믿던 유일한 별이었고 쓸모가 없기에 그들을 사랑했던 시절, 구원을 바라지 않은 채 어느 것도 알고 싶지 않은 채 쓰러져간 그 날들의 그 어느 것도 후회하지 않기. 당신은 2층 창밖으로 TV를 던져버린 집처럼 어두운 눈으로 침을 하나 조용하게 모든 실수를 딛고 이렇게까지 왔지. 부러진 도끼처럼 적이 없이 기대도 없이. 이완하기. 어느 것도 신경 써 기억 않기. 여기에서 멈추기. 모퉁이 불 켜진 간판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 지켜보기. 이 시를 읽다 보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 실수나 자기 비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쓸데없이 잔인한 소설이나 시시한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허탈한 후회, 자신이 버렸거나 혹은 자신을 차버린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나 원망,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과 식당에서 밤늦도록 술과 담배, 또 더러운 바닥 청소를 하던 암담함이나 슬픔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경험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1000번이나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여기에 도착했고
그 어느 곳도 이제는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 놀이기구를 대하듯이 특별히 무엇을 바라거나 알려하지 않고 쓸모가 없어도 좋아하면서 흘러갔던 시간에 대해서 그 어느 곳도 후회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껏의 실수를 딛고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고 그 실수의 시간이 곧 나의 삶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자는 또 우리에게 부러진 도끼처럼 어떠한 저기도 내려놓고 기대마저 내려놓으면서 그저 이완하고 어느 곳도 애써서 기억하지 말면서 여기에 멈춰서서 다만 이 세상과 삶을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되돌아볼 때 실수와 아픔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아픔은 우리가 삶을 배우고 알기 위해 불가피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아픈 자신을 공격하지 말고 위로해줘야 되고 또 후회하지 말고 자신을 친절히 대하면서 위축된 자신을 끝없이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기 연민을 말하는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판단 없이 자기 보기. 가차없이 신랄한 내면의 목소리 흘려보내세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 이 순간의 진실은 아니니까요. 자기 판단 내려놓으세요. 충분치 않다고 매번 상상하고서 자신을 혼내는 오래 학습된 방식을요. 더욱 친근히 또 조용히 마음속으로 대화하세요. 내면의 비난에서 빠져나오면 갑자기 인생이 아주 달라 보여요. 나도 하루에 100번씩 진정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를 흘려보내니까 하는 말이에요. 완벽하기 위해 더 몰아치지 말고 친밀해지는 게 필요해요. 분명히 보고 본 것은 끌어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평온과 변화의 씨 뿌려보세요. 다나 폴즈의 시는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자기 연민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잘 전달해 줍니다. 폴즈는 내면의 비난이란 이 순간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기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 역시 완벽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을 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시인은 우리가 자신과 마음속으로 더 친근하고 조용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100번씩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를 흘려보내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치지 않고 자신과 친밀해져야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자신을 끌어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연민의 내용이고 또 이렇게 해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평온과 변화의 씨 뿌려보세요. 이렇게요.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내 안의 평온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쉴 새 없이 다그쳐야만 무엇인가를 성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더 큰 불안과 강박, 두려움과 자기 소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분열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그 평온 속에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자기 연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부드러운 접촉과 온화한 목소리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접촉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앉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접촉하며 위로하는 방식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손을 들어서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아 봅니다. 손으로 가만히 가슴을 느껴보고 또 가슴으로 나의 손길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도닥여줍니다. 마치 아기를 도닥이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신을 애정으로 깊이 위로하며 도닥여줍니다. 자, 이제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손길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한 손을 가슴 위에 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배와 가슴의 움직임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모두 배 위에 얹어보고 배와 손이 만나는 곳의 감촉을 지켜봅니다. 이번에는 한 손을 들어서 가만히 뺨에 대봅니다. 뺨에서 느껴지는 감촉, 손에서 느껴지는 감촉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번에는 두 팔을 서로 부드럽게 도닥여줍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두 팔을 교차해서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다 수용해 주세요. 이번에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부드럽게 잡아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듯이 그렇게 다정하게 잡아봅니다. 두 손이 맞닿는 곳에 어떠한 감촉이 일어나는지요.
마지막으로 두 손을 포개어 무릎에 살포시 얹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몸과 접촉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이 방법 어떠셨는지요? 손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접촉해보는 이 방식은 자신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끼면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접촉 방식 중 가장 자기에게 위로와 평온을 안겨주는 방식을 찾아서 꾸준히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손의 접촉만으로도 자신이 금세 안정되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은 쉽고도 또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세요.